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봄비가 딱 그쳐서 너무 상쾌합니다. 대신에 지금 차에 약간 그 빗물이 묻어 있는데 뭐 이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정말 상품성 개선에 그 표현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약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분 변경이라는 이름을 쓰다 페이스리프트를 쓰다 보니까 일부 디자인에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전면 사실상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이 빗살 무늬 패턴도 그대로 들어갔고요. 범퍼만 약간 색상이랑 굴곡 정도를 조금 변형을 줘서 크게 봤을 때는 기존 아이오닉 5하고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옆모습 더 변화가 없죠. 뭐 부분 변경이 원래 그렇지만 유일한 변화 굳이 따지면 휠이죠, 휠. 근데 휠은 사실상 밖에 나와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 전용 휠에 많이 덮여 있는 그 부분, 이 특징이고요. 근데 19인치 휠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차에 커 보이네요. 물론 롱레인지 모델에도 20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19인치 휠이 휠하우스 쪽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꽤, 뭐 이건 SUV 스타일은 아니지만 꽤 커 보입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 정도고, 뭐 거의 장착을 안 하는 디지털 미러, 사이드 미러, 이 부분의 색상이랑 형태가 약간 뭐 GV60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약간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부분 변경이다 보니까 뭐 크게 디자인은 정말 건들지 않았네요. 저희가 오늘은 일부러 촬영을 하면서 디자인이 별로 안 바뀌어서 요 얘기라도 하려고. 이게 바로 이 V12,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진짜 캠핑 가서 여기서 뭐 가전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TV를 연결할 수도 있고, 조리를 할 수 있는 220V를 연결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220V로 상대 전기차에 전원을 옮겨줄 수도 있죠. 그걸 지금 달아놨는데 어댑터가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후면은 더 변화가 없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얘죠.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뭐 기존 이제 그 아이오닉 5의 약간의 해치백 스타일 개념인데, 이 부분이 오늘도 지금 많이 들어져 있지만 이게 없었을 때는 이제 공기 역학으로 먼지를 털어낸다고 했는데, 이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에어로 다이나믹도 있고, 그게 좀 부족해서 결국은 와이퍼를 달았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이 달려 있는데, 그게 꽤 이렇게 로봇 모양처럼 로봇의 눈처럼 두 개가 달려 있으면서 이 부분이 꽤 길어졌습니다. 사실상 후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엔 차라리 이거 아이오닉 5 이 약간 플라스틱 대신에 이 LED 패턴으로 그냥 아이오닉 5가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제 바람을 잘 안 들어주네요. 이건 아마 풀모델 체인지 때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범퍼 디자인, 약간 색상, 블랙 패턴 터치를 하면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변경은 리어 와이퍼가 달렸다 그러면 상품성 개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사실상 디자인은 기존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깜짝 놀랐잖아요. 와, 정말 미래적 전기차 디자인이다. 호불호가 갈리느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양산차로 끄집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점수를 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건들기보다는 처음 하다 보니까 불편했던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조금 소비자 의견들을 반영을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에 디자인 인테리어가 더 좋았는데,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얘기를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실내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트렁크를 열었는데요. 자, 뭐가 바뀌었느냐? 화재 문제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물론 이제 국내 전부 5인승 차량인 경우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인데요. 이렇게 소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전용 소화기, 좀 더 강력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는 아니라 일반 소화기가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이 부분 변경하면서 새롭게 부착이 됐네요. 요거는 아까 저희가 썼던 그 V12 커넥터고요. 이제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일단 실내 들어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변화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블랙 베젤이, 예전에는 이게 아이오닉 5가 하얀색이었잖아요. 우윳빛 나는. 저는 그게 더 깔끔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낌이지만 좀 축축해졌다, 그렇게 생기네요. 베젤이 그 흰색에서 블랙으로 바뀌었고, 두께도 조금은 얇아졌네요.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뭐 익숙하지 않지만
늘 운전할 때마다 저도 이 부분 아직도 익숙하진 않지만 디지털 사이먼드 베젤도 블랙이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스티어링 휠이죠. 2스포크냐 3스포크 뭐가 좋으냐 보다는 일단 3스포크를 채택을 했습니다. 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었고, 아일랜드 이제 이거 아일랜드 테이블을 쓰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불편했던 점이 이제 예전에 무선 충전 패드가 그냥 편안하게 위로 끄집어 내놨고요. 물리 버튼을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 물리 버튼을 배치하면서 오토홀더는 이쪽으로 끄집어 왔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대차가 이제 오토홀더를 한번 눌러 놓으면 계속 시동을 껐다 켜도 다시 오토홀더 눌린 상태가 되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이쪽으로 가져오지는 않았네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트와 관련된, 그리고 열선 핸들 그 정도로만,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물리 버튼을 달았고, 어쨌든 아이오닉 5는 전체적으로 터치보다는 물리 버튼을 많이 남겨둔 상태. 그게 좀 하나의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리 버튼을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그 부분들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이오닉 5의 제일 큰 매력이 진짜 넉넉한 실내 공간이잖아요. 저희 이따 2열에도 앉아보겠지만 정말 2열에 앉으면 그랜저보다 훨씬 넓어요, 느낌이. 그리고 이게 차의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느낌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전기차의 특징, 배기가스 없이 특히 여름에 어디 공원에 가서 주차장이든 OTT를 볼 수 있죠. 이번에 OTT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물론 이제 돈을 내고 유료 구독을 해야 되지만, 저 아까 이 아델라인 멈춰준 시간 이거 봤는데, 보스 오디오랑 이 보스 오디가 뭐 이렇게 프리미엄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중후한 음성 잘 내잖아요. 중후한 음질. 진짜 영화관에 있는 그 느낌.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차박을 하네 아내를 떠나서 차를 하나의 새로운 공간, 외부와 분리된 나만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특징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기가스가 없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든 밀폐된 주차장이,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그거에 또 가장 적합한 차 중에 하나가 아이오닉 5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성들을 잘 해놨습니다. 단 요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요거죠. 제가 뭐 기존 신차 나왔을 때 리뷰도 했었는데, 그냥 일반 차량의 글로브 박스랑 똑같아졌어요. 기존 전 모델은,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전 모델이 더 좋다고 느낀 점이 큰데, 실내에서는 이게 노트북도 넣고 진짜 어마무시한 공간이었죠. 서랍식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부분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때 물어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전기 모듈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새로운 전기 모듈을 넣으면서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자기네들도 그 부분 되게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차박도 해봤고 여행 다녔을 때 아이오닉 5의 제일 큰 장점이 이 글로브 박스였거든요. 하여튼 좀 뭔가 고가의 장비, 카메라부터 뭐 그런 것들 다 노트북까지 넣어놓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소비자가 원했던 이런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꺼내기 어려웠던 방식을 그냥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고요. 큰 게 보면 하여튼 3스포크, 그 다음에 블랙 베젤, 아일랜드의 형상의 변화, 아쉬움은 글로브 박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왓챠 영화 봤는데 보스의 이 중앙 움직이랑 내가 정말 전기차 타는 매력이 이거지, 나만의 공간, 딱 그 느낌. 그게 저는 내연기관차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내연기관 차량이었으면 어쨌든 시동을 걸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법에도 위촉 사항이고요. 수도권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즐기는데 아이오닉 5의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뒷좌석을 타보면서, 뒷좌석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보겠습니다.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이게 정말 딱 이렇게 앉아서 아까 아델라인 이렇게 딱 보는데, 와, 보스 괜찮다. 정말 보스 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이오닉 5를 산다면은 이러고 딱 앉아서 아까 영화를 보는데, 정말 나만의 공간이네. 외부와 분리, 나만의 업무용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맑게 계속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요 밑에는 V12,
여기서 뭐 노트북 연결을 하든 아니면 간단한 커피포트 가지고 뭐 저도 예전에 커피포트 가지고 커피 끓여 먹은 적이 있는데 전기 연결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V12이 있고요. 정말 쾌적한 공간입니다. 제가 가장 느낀 점이 경쟁 뭐 굳이 따지면 경쟁 차량이 EV6가 있잖아요. EV6는 2열의 헤드룸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근데 아이오닉 5는 아무리 약간의 느낌이 뭐 해치백과 SUV 느낌 나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2열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그 등받이도 상당히 많이 제껴집니다. 일반적인 등받이 각도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제껴져서 OTT 딱 감상하면 새로운 천국의 기분 그 느낌이다. 뭐 이 썬루프 글라스가 없어도 아이오닉 5의 그 이 광활한 공간의 느낌은 정말 2열에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점이 예전 아이오닉 5 처음 나왔을 때 이제 2.2톤의 무게도 있었지만 물침대 같은 승차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2열 정숙성이 좀 떨어졌었고 그래서 조금만 레인 체인지를 급격하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흔들려 출렁거려서 멀미 난다고 했었는데 그런 승차감이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리어 와이프 외에는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고 이제 인테리어가 조금 상품성 개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저는 이제 호불호의 느낌이 그 조수석 글로브 박스랑 저는 이 블랙 베젤보다 그 우유빛 그 색깔이 참 좋았거든요. 역시 개인적인 견해 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 다 검정 패턴이어서 좀 축축한 느낌이네요. 오늘 날은 개고 있지만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다른 기계적인 이제 구동 성능과 관련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84kW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주행 거리가 이제 485까지 증대했습니다. 정말 485 정도면 부산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한 110km만 달리면 어차피 전기차는 한 130 넘어가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 꽤 많이 증대됐고요. 이제 뭐 77 정도에서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84로 올라가면서 배터리 주행거리가 많이 늘었고 거의 30km 이상 늘었고 두 번째 지금도 주차장을 돌아 다니고 하는데 방지턱도 넘어보니까 물침대 사라졌네. 쉽게 말하면 서스펜션이 탄탄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차체 아이오닉 5 N도 나오면서 강성도 일부 거기서 기능을 따다가 이제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느낌은 차가 굉장히 탄탄해졌다. 그 아이오닉 5의 그 출렁거리는 그리고 레인 체인지 조금만 급격해도 막 차가 요동을 치는 그 느낌에서 서스펜션을 조금 탄탄하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모델 3 시승을 했는데 테슬라 모델 3는 너무 딱딱하고 탄탄했던 거를 조금 부드럽게 거기서 승차감 너무 좋아졌고 아이오닉 5는 물컹거렸던 서스에서 조금 단단하고 탄탄하게 올라오면서 균형이 잡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3나 아이오닉 5나 승차감 면에서는 정말 큰 진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분 변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웠던 이제 2열에서 올라오는 그 휠아웃에서 올라오는 소음 부분들도 얼만큼 잡혔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스포크냐 2스포크냐는 뭐 스티어링 휠 잡을 때 그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김태현 기자가 또 하나의 추가 설명을 해줬는데 3스포크로 바뀐 기능적인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이제 이게 기존에는 토크 감음식이라 이제 자율주행 뭐 소위 말해서 아다스 키고 갈 때 뭐 손 많이 놓잖아요. 뭐 이것저것 조작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핸들 잡으라는 경고가 들어오면 약간 힘을 넣어서 이제 토크로 핸들의 위치를 조정해줘야지 그 경고등이 꺼졌는데 지금은 정전식으로 바뀌면서 살짝 터치만 해줘도 계속 그 소위 말해서 손을 놓고 주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정전식 기능 때문에 3스포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 관련된 회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 특성으로는 뭐 2스포크가 더 깔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전식으로 바뀌면서 3스포크 형태로 기능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휠 디자인뿐 아니라 요즘 현대차도 이 독일차 느낌 나는 가죽 재질부터 이 뭐라고 할까요? 우레탄 탄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꽤 괜찮아요. 정말 장거리 운전할 때도 느낌 되게 좋네요. 저는 오랜만에 휠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스티어링 휠 감각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블랙 베젤이 좀 아쉬운 건 계속 눈에 보이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꾸 우유빛 패턴이 생각이 나네요. 가속력이라든지 아이오닉 5가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가속력을 추구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기차로서의 편안한 주행, 그리고 이제 좀 무게, 그 2.2톤 배터리 때문에 2.2톤의 무게를 얼마나 서스와 셰시의 강성으로 조절할까 해서 처음 나올 때는 좀 세팅을 상당히 부드럽게 한 편이었는데 5N의 영향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주행 성능도 스포츠성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네요. 조금 급격하게 코너를 돌아도 차의 롤링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 부분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겠네요. 고속주행을 해봤더니 고속주행에서 레인 체인지 했을 때는 기존 차와는 완전히 다른 차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 부분 승차감이 제대로 그러니까 튜닝이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모델 3는 부드러워지고 아이오닉 5는 조금 단단해지면서 이제 거의 정답에 가깝게 맞게 튜닝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성 부분은 뭐 운전석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휠하우스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조금 테슬라보다는 제가 보기엔 아이오닉 5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휠하우스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뒤에서 꽤 들리네요. 물론 이제 모델 3는 3박스 형태의 세단이라 얘는 이제 그 트렁크 쪽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MVH 개선보다는 저는 승차감 개선이 가장 큰 이번 아이오닉 5 부분 변경의 특징이라고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성 부분은 조금 더 휠하우스 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도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조금 더 좀 잡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이오닉 5 기존 모델 거의 600만 원 할인하면서 뭐 보조금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차량 살까? 아니면 분명 살까? 역시 뭐 가격이 전 최고니까 600만 원 할인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보조금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상한도 많이 줄었지만 국가 보조금을 650이 상한인데 주행거리도 늘고 가격도 동결하면서 어쨌든 69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서 한 8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6,200만 원 이렇게 풀옵션 트림을 절대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5천만 원 초반 정도.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내려가면은 5,600만 원대니까 약 한 4천만 원대 후반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 손에 키를 넣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어차피 국가 보조금이, 전기차 보조금이 현대기아 보조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이오닉 5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이 승차감은 탄탄해졌네요. 괜찮습니다. 정말 둔턱을 넘어도 그렇고 이 출렁거리는 느낌은 진짜 없네요. 현대기아가 요즘 신차들에 다 적용하고 있는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갔는데요, 반사도 좀 심하고 저는 또 단점이 지금 여름이 아닌데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 엄청 열이 납니다. 뜨끈뜨끈한데 캐딜락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름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전에도 저희 여름에 시승해 올 때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그리고 뭔가 아직도 화질에 대해서는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디지털 룸미러 정말 안 쓰는데 이걸 굳이 돈을 주고 옵션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CCNC도 이제 일부 새롭게 적용을 했는데 글자는 조금씩 작아졌네요. 작아지면서 깔끔은 해졌는데 그 정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승차감이 제일 크게 바뀌었고 나머지 상품성 개선 이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물컹거리는 승차감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저는 재고차 600만 원 뭐 할인한 재고차를 사는 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가 가격을 점점 인하하는 추세인데 현대가 어쨌든 상품성 개선을 하고 리어 와이퍼까지 달면서 가격을 동결했다는 것은 최소한 몇십만 원 정도는 인하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뒷부분에 그 아이오닉 5라는 그 플라스틱, 흰색 플라스틱 그 차명을 좀 이렇게 뭔가 LED 패턴으로 그렇게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거꾸로 뭐 홍길동 사랑해 뭐 그런 걸 넣는다든지, 그렇게 뭐 중국 차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승차감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주행거리가 늘었다. 가격은 동결이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실제 구입할 때는 가격 상승폭이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기차 살 때도 그때 참 많이 아이오닉 5 고민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기도 길었지만 조금 저에게 버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폭이 1890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도심에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엔 주차할 때 꽤 한 대만이라도 좀 잘못되어 있으면 가운데 넣기도 어려운 1890 전폭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열에 앉아서 광활한 나만의 정말 실내 공간 느끼기엔 좋지만, 제 주변에도 아이오닉 5 타는 분들이 이 차 생각보다 차는 작아 보이는데 전폭이 커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하여튼 주차할 때 불편 이외에는 이 광활한 공간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요즘은 이제 그 키로 리모트로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생각은 그때 그것만 해도 잘 못했는데, 역시 전폭은 주차할 때는 조금 아직도 불편하네요. 오늘 뭐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디자인 변화 크게 없다. 리어 와이프 달았다. 그리고 실내는 블랙 베젤, 기존 우윳빛 흰색에서 블랙 베젤로 전체적으로 톤을 바꿨고, 아이오닉 5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였던 조수석 글로브 박스 그 큰 서랍식에서 일반 형태의 글로브 박스로 좀 작아진 단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편안하게 잘 끄집어냈습니다. 정전식 3스포크 정도 빼고는 거의 상품성 개선이라고 정도의 수준, 정말 연식 변경 정도에 가까운 거 아닐까 정도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잘 타협한 이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출렁거렸던 기존 모델에 비해서, 물론 그래서 요철을 그냥 과감하게 넘을 수도 있었지만 차가 휘청거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단단해진 느낌. 이거 딱 진짜 이건 한 10분만 운전해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차가 단단해졌어요. 이 가장 물컹거렸던 차가 지금도 물론 부드럽지만 단단해진 균형을 잘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5km의 주행거리, 이건 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게 감량이나 에어로다이나믹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올라갔고요. 뭐 대신 충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가격을 동결했으니까 이제 상품성 개선까지 계산하면 그러겠네,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을 인하한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단단해진, 단단한 승차감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 차에 비해서 단단해진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고 차량 사는 것도 저는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